친구들과 미팅을 했었지. 뚱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쟤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걔랑 나랑 짝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형 친구 애인 동생 친구 애인 호 동성동본.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 없는지 언젠간 내게도 기가 막힌 그런 예쁜 여자친구 하나 생길까. 안녕하십니까. 정신적으로 웬만한 여자는 다 건드린 남자, 정신적 남봉꾼, 정신적 변강세 이한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한원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러면 또 뜬금없는 얘기를 또 제가 해드려야 되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KBS에서 제가 본 얘기입니다. KBS인데 제목은 제 기억은 잘 안 나고 하여튼간 동물 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팬지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침팬지 한 무리가 있었는데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는 시기에 이제 침팬지들이 이제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강가에 도달했어요. 강가에 도달했는데 강가를 보니까 물이 말라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그 침팬지를 이끄는 우두머리 있지 않습니까? 우두머리가 갑자기 강바닥 있잖아요. 강바닥을 파내는 거예요. 파내니까 거기서 물이 스며 들어와가지고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이제 또 그 따르던 이제 침팬지 무리들은 또 이제 그것도 따라서 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그걸 느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두머리 결정, 우두머리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여기서 논점을 많이 뽑을 수 있어요. 논점을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두머리 결정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뜬금없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더 이제 현 상황이 좀 가까이 다가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 근거는 어디까지나 TV에서 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책을 보고 어떻게 제가 좀 책을 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보면서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TV를 본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요 안에서 이제 기초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응용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릴 거예요. 경제 상황에서 말씀드릴 때인데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코로나가 인간에게로 감염이 됐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지도자분들이 그러니까 정책들이 있었고요. 근데 코로나가 이전의 경제가 있고 코로나 이후의 경제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전의 경제가 코로나 이후의 경제보다 낫다는 의미로 아마 제가 얘기할 겁니다. 어디까지나 비교되는 의미로 이전의 경제가 이후의 경제보다 낫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이전의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의 경제가 그러니까 아주 좋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에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도자 분들이 그러니까 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원래 어법상으로는 지도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도자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지도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러니까 어법상 좀 틀리지만, 그러니까 지도자 분들이라고 좀 말은 하겠습니다. 지도자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아무래도 좀 건방져 보이는 거 좀 그러잖아요. 예? 건방져 보이는 거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도자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지도자 분들의 정책을 보면은 마스크를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영업상 제한을 두고 있어요. 예.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 지도자분들의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 장점을 보면은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낮아진 건 확실해요. 예. 아무래도 그런 제한을 안 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감염 가능성이 낮아진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상황 어떻게 되죠? 안 좋아집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서 안 좋아진다는 의미는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태보다 안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사람은 원래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이고 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는 거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상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매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 같은 건 솔직히 건강이 문제돼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과연 애들한테 그러니까 감염 가능성 외에 건강에 도움이 될까? 솔직히 좀 의문이 돼요. 왜냐면은 자라날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영양분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영양분을 많이 받고 또 산소도 저는 많이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스크를 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공기가 산소가 이렇게 공급되는데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학습 격차.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안 가는데 자발적으로 공부하기는 많이 힘들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인성. 원래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생이 갈고 닦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어떡하지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투닥거리다가,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배우는 게 있는데, 그냥 떨어져 살면은 인생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재능, 그러니까 연습이라든지 발음 기회 낮아지겠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학교 가서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재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없어지면은 좀 자아 발전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장점은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생각해 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좀 의문점에 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K 방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문가 집단이 칭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따져야 할 건요. 칭찬은 곰곰이 따져봐야 돼. 칭찬은 잘해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같아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치기 위해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간질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칭찬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보는 분들이 과연 방역과 관련된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외국에서 보는 시각을 좀 중시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외국에서 보는 시각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실을 튼튼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영삼 정부 때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했어요. OECD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IMF 터졌죠. 그러니까 외국의 시각도 중요한데 너무 거기에 그러니까 매달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내실 있게 그러니까 판단해야 한다는 거.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원래 한 집단의 우두머리는요, 교향 악단이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심벌지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악기 중에서 한 악기만 있니까 너무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교향 악단의 지휘자는 마찬가지로 지금이니까 지휘자는요, 그러니까 한 집단의 우두머리는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늘 다 생각해야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도자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2주만 하다가 지금 몇 개월이 됐죠. 그러니까 몇 개월째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TV를 보면은 뭐 확산세니 좀 주춤했다더니 이런 거에 중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중점을 두지 않고 2주 동안 우리나라 지역 감염자가 0명인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역 감염자가 0명인 적이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그 얘기는 언제든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TV 보면은 확산됐다가 뭐 그러니까 대유행이니 뭐 주춤했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코로나를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 현실이 지금 잡을 수가 없는데, 지금 계속 그러니까 확산됐다 주춤됐다 이거에 강조를 두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어떻게 새로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간간히 따져보세요. 무증상 감염이 있죠.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외국에서 지금 코로나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잡아요 지금 현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코로나 잡을 수 없다니까요. 지금 무증상 감염이 있고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되고 경우가 있고,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외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코로나 잡습니까? 잡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강감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가 그러니까 발명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힘든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경제적 타격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책을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그러니까 이번 연도 말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다음 연도 그러니까 어느 때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디까지는 기대잖아요. 그리고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부작용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상황을 계속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나은 건지,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낫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건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약진 문제도 있고요. 제약진 문제도 있고, 또 새로운 비슷한 바이러스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 과연 그냥 관가한 채 계속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감염된 사람들을 분류하고 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코로나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TV 보고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그걸 염두에 두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우선
감염된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된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확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진료해서 그러니까 확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감염된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있을 것이고 이 감염된 사람들 중에는요 무증상이 있을 것이고 또 경증을 앓고 있는 사람, 경증을 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위중하다든지 중증되는 경우, 그러니까 위중하거나 중증을 앓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네, 거기서 이 단계가 지나면은 병 나은 자가 있을 것이고 병 나은 자 중에서 TV에서 그러니까 완치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완치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는 병 나은 자가 있을 것이고 확진자 중에서는 완치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쉽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병 나은 사람 중에서는 후유증을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하게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심각하게 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간염 안 된 자를 또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염 안 된 자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이거와 비교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염 안 된 자 중에 간염 안 된 자들 중에는 분명히 무증상이 될 경우, 무증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경증을 앓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위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면은 병을 나을 자도 있을 것이고 돌아가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병 나은 분 중에는 후유증을 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후유증을 앓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의문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확진자가 필요할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과연 현실적으로 필요할까요? 답은 필요합니다. 예. 왜 필요하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완치자가 나오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완치자가 있어야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할 때는 혈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확진자, 완치자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은 저 인간 뭐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현실이에요. 현실이 확진자가 필요하고요. 완치자가 필요해요. 그 현실이라고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완치자가 나오면은 진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전 지금도 궁금한데 완치자는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많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힘이 많이 들 때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감염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경제생활 못 하시는 분들 있죠. 경제생활 못 하시는 분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증상이라든지 병증을 앓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은 확진자가 되고 완치가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경제생활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사망하게 될자라든지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이라든지 병 걸리기 싫은 사람 내지는 두려운 사람, 그 다음에 후유증이 걱정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게 걱정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따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칠판 지은 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호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의료진들 보면은, 코로나 의료진들 보면은, 전신보호복을 입고, 숨쉬기 도움장치를 하고, 그러니까,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료진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안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전신보호복을 입고, 숨쉬기 도움장치를 하면은 되잖아요. 왜 이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숨쉬기 도움장치 없이 전신보호복만 입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반신만 보호복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숨쉬기 도움장치를 착용하고요. 이거보다 좀 낮아지는 경우는 얼굴 보호장치만 하고 숨쉬기 도움장치 하고, 그 다음에 얼굴 보호장치만 따로 만들 수도 있겠죠. 마스크 대신에. 마스크보다 좀 더 그러니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게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이거 외에 좀 상황이 안 되면은 선캡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옷을 입는 경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낮은 단계로 선캡과 마스크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마스크 쓰는 경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마스크를 써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감염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감염되는 경우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든 안 쓰든 그거는 현실이라고요.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제대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마스크를 쓰고 감염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마스크 쓸 때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막을 수 있도록 쓰셔야 된다고 하는 거, 그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마스크를 쌍방이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마스크 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된 경우도 있었고요. TV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 보호되어야 할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보다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숨쉬기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비슷한 기구로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걸 입에다 대고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두면은 아무래도 좀 더 그러니까 감염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마스크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거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아마 이런 게 쓰고 다니면은 이제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 대단한데? 그래, 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잘 살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괜히 욱해가지고, 알았어, 이거, 그러니까 벗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눈을 부릅뜨고 대항을 하셔야 돼요. 똥칠? 웃기지 마. 나 똥 먹을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파이팅! 응? 파이팅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괜히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이런 거 벗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정책이 반영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스크를 그러니까 좀 편하게, 그러니까 좀 건강한,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감염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염에 대해서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활을 좀 더 그러니까 여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하셔야지, 괜히 그러니까 시비 걸고 막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시길 빌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호되어야 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기존에 그러니까 정부 방역 정책 있지 않습니까? 방역 지침 같은 거 꼭 잘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꼭 잘 지키셔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일खा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 같은 거니까 웬만하면 카톡으로 같은 걸로 하시고 그래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굳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굳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본 게, 이분들
장갑 쓰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위생장갑 해가지고 얇은 장갑 있거든요. 이거 끼고 다니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끼고 다니시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손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갑도 끼고 다니시고, 좀 장갑 끼면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감염될 가능성이 더 낮아지겠죠.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갑 끼는 거, 그러니까 위생장갑 얇은 거 있어요. 얇은 거. 예,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입을 수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입을 수 없으신 분들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입어야 되고, 이것을 입는 방법은 다 그러니까 그 의료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아마. 예,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하는 걸 따라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착용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염두에 두시길 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이라든지 어떤 학교라든지 뭐 그러니까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어느 정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서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총론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관심 있게 되면은 제가 강론을 그러니까 각각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하면 어디가 총론입니다. 각각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치가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달리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께서 대통령감으로 샘물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생각을 또 좀 해보니까, 오호,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걸리는 게 몇 개 있어요. 걸리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왜냐면, 대통령 되려면은, 만 40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27살이거든요. 하하하하. 불쌍해요? 불쌍해요? 불쌍하면 숙주 좀 생겨시켜줘. 숙주. 요즘 살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예쁘고 예쁜 숙주 좀 한 명 소개시켜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궁금증이 생겼어요. 지금
경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제 문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실 텐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된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경제학 이론이 틀렸다고 이제 말씀드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이렇게 뚝딱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그 경제학 이론이 틀린 거를 같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법시험 준비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면 거의 사법시험은 포기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경제학 이론이 틀렸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시는 정책들을 제가 살펴보면은, 그리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정책들을 이렇게 얼핏 들어보면은 어떤 경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하차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답변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답변해 주셨을 때 제가 납득이 된다 그러면은 납득이 된다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공개적으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동영상은요, 만약에 정치인에게 보내게 된다면은 여야 정치인 모든 사람한테 보낼 거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은 여야 정치인 모두 그러니까 보낼 생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앞부분에 좀 19금, 그러니까 19세 미만은 좀, 그러니까 안 봤으면 하는 내용을 좀, 그러니까 담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좀 그럴 거니까, 앞부분은 좀, 그러니까 19금 제가 써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9금이 써져 있으면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참,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유추하면은 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